느낌과 감정과 생각과 욕망과 의도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요? 네? 또 그래도 명상 들어가면 또 이제 바로 구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일단 연습을 해 가시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언제 일어날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감각기관이 대상과 만날 때 일어나요. 감각기관이 뭐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접촉하는, 할 때, 대상을 접촉하는 것을 감지하는 센스 기능이 있어요. 우리 눈이 이제 사물을 볼 때, 사물이 눈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물에 비친 빛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망막에 비치면 그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망막에 비친 사물의 영상을 감지하는 센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센서 기능에 우리의 마음이 작용해서 우리는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면 느낌이에요. 그리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실제 소리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고막을 울려서 그때 고막이 이제 파동을 일으켜요. 울림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이제 파동의 이제 숫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감지를 해. 감지하는 또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그걸 귀라고 하는데 그때 또 마음이 작용을 해. 제일 먼저 작용하는 게 역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코에는 냄새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혀에는 맛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 피부에는 사물과 접촉할 때 느껴지는 감촉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몸에서 우리 몸이 접촉할 때 느끼는 이 기능은 몸 전체에 다 퍼져 있다고. 근데 다만 없는 부위가 있어. 뭔지 알아요? 감각기관이 작용하지 않는 몸의 부위. 머리카락, 손발톱, 그 다음 또 하나. 이빨. 근데 이빨 속 깊이에는 또 감지 기능이 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제 이런 것들에는 감지 기능이 없다고. 근데 이빨 속에는 감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요걸 5가지 감각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기관이 외부의 정보와 접촉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느낌이에요. 느낌은 3가지로 일어나. 뭘로 일어날까? 쾌거나 불쾌거나 중립적 느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또 작용하는데 그때 뭐가 작용하냐면 생각 기능이 작용을 해. 느끼는 작용, 그 다음에 생각 작용. 근데 생각은 판단하고 개념 짓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의도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의도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의도예요? 밥 먹어야 되겠다 이제.
어디 가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일으켜서 가게 만드는 마음을 또는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고 싶다 이제 이러면서 움직이게 돼요. 자야지 뭐 이러는 거. 그럼 자야지 할 때는 의도고, 그냥 잠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개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엄마 그러면 뭘까? 개념이고 이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 의도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해서 뭘 만들까? 감정을 만들어요. 감정을 만들고 욕망도 만들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마음을 다 이제 품고 있는 마음이 있어. 가장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건데, 자, 이 방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죠? 네. 방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방이라는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람, 또 방송도 있고, 책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네, 공기.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뭐예요? 네, 공기. 공기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다 있지. 근데 사람이나 이 책상과 같은 이제 물건들은 가득 차 있지는 않죠. 그죠? 네. 그러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과 비슷해.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면 의식이에요.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거. 근데 의식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알아차리는 기능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의식은 생각도 알아차리고, 감정도 알아차리고, 욕망도 알아차리고, 의도도 알아차린다고. 그리고 느낌도 알아차리고. 느끼는 부분별로 또 작용해요.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도나 또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일어나는 욕망이나 감정들. 보통 이제 감정은 느낌과 깊이 밀접한 이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욕망은 의도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주로 이제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론 공부도 해본 적도 없을 거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고 감정 따라서 행동하는 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의 작용들이고 종류들이고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이 갖고 있는 성향과 성질들이 있어. 이 마음에는. 이해했어요? 일단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근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과 의도를 알아차리고,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건 우리의 감정이고, 그리고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판단하고 개념 짓고 분별하는 이런 마음들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를 알아차리면서 우리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뭘까? 느낌이든지 생각이든지 의도든지 또는 감정이든지 분별하는 마음이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지.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제 이러잖아. 할까, 말까. 이제 맞을까, 틀릴까. 가면 될까, 안 될까. 끊임없이 우리 이렇게 추측하고 판단하고 고민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들로 해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의 기능 때문에. 이제 가야지. 이제 그만둬야지. 밥 먹고 싶네. 누구 보고 싶네. 집에 갈까. 잠자고 싶어. 이런 걸 전부 다 의도예요. 이해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의식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이걸 마음의 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뭐가 주인이 돼서 살까? 일반적으로. 감정, 또 생각, 의도, 이 세 가지가 거의 우리에게 주인이 돼서 우리는 살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어떤 조건 하에서 생긴 마음의 현상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훈련하고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훈련해야 나머지 모든 마음들을 보고 이것을 잘 훈련시킬 수 있고 길들일 수 있고 잘 통제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알아차리는 마음을 모르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을 계속 살게 돼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생각이나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특히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뭘까? 견해도 이제 생각의 범주에 들어가. 고정관념도 생각의 범주에 들어가지, 이제. 생각에서 만들어지지, 견해나 고정관념이나 사상이나 이점이나 이념이나 이런 거, 신념 이런 거, 가치관 이런 거 다 만들어져. 근데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자신이 늘 힘들고 괴롭게 될 때. 습관도 그렇고. 응? 물론 기중도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자라고 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과거 기억들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근데 실제로 그건 내가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마음의 흔적들이고 그리고 마음의 형태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뭘 만드냐면 끊임없이 생각으로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구조물들을 만들어. 그렇게 해서 신념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뭘 만드냐면 자기를 만든다고. 자아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뭐하고 똑같냐면 핸드폰 안에 있는 앱하고 같아.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하고 같고. 근데 폴더가 컴퓨터야 아니야? 아니지? 앱이 핸드폰이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앱을 딱 눌러 쓰면 앱 전체가 뭘 차지해? 화면을 다 차지해버리지? 그렇잖아. 그리고 폴더를 딱 눌러버리면 컴퓨터 화면 전체를 차지해버리지? 그렇잖아. 그러면 그것만 갖두고 붙들고 살면은 그게 컴퓨터처럼 느껴지고, 폰처럼, 핸드폰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끌려다니게 된다고.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명상해 가보면은,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원리를 알면은 앱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거잖아.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라는 것도, 컴퓨터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고, 정보를 모아놓은 어떤, 상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잘 들여다보면 전부 다 그와 같아. 근데 그걸 우린 나라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절망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폄하하는 것들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자기라고 규정해서 이름 붙여놓은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말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자기라고 했는지를 이제 명상을 계속 해보면 알게 되죠. 물론 그 중에는 피곤한 것도 나라고 그래. 예? 무기력한 것도 나라고 그래. 예? 기운이 없는 것도 나라고 그래. 근데 그런 것도 마음의 한 형태다, 이제. 자, 일단 명상을 해 가자고.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라고 우리가 규정지고 명명짓고 그게 자기의 생각들과 이제 의미들을 부여해 놓으면은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방법을 모를 때는 길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무리 쫓아다녀봐도 못 벗어나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고? 예,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모든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해. 예,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알아차리면서 깨어있는 상태로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주 더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도 있어. 일단 연습을 하자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명상 시작할게요.